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애플과 아마존이 드디어 블록체인 시장에 들어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확하게 오피셜의 형태는 아니지만 거의 준오피셜의 형태로 나온 것이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은 게임을 겨냥해서 NFT 플랫폼을 띄운다. 그리고 4월에 공개설이 솔솔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마존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아마존에서 출범한 NFT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 AWS 형태가 아니고 아마존 자체에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존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산업이 미래에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은 실제로 지난번 이제 1월 초죠? 그때 이제 아발란체에서 블록체인을 채택한 것을 지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발란체가 막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쓸데없는 파트너십으로만 오른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지만 실제로 나중에 되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아마존이 뭐 찌라시가 뜬다거나 진출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AI 챗 GPT 때문에 AI 관련 코인이 올랐듯이 아마존에 대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그때 아발란체 같은 애들이 관련주로 주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플은 또 제가 왜 여기다 했었냐면요. FTX 채권자 명단에 애플하고 넷플릭스하고 코인베이스하고 뭐 기타 등등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코인데스크까지 뭐 많이 이렇게 채권자 명단에 있는데 애플은 관심 없다 그랬거든요. 코인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다. 블록체인 모르겠다. 메타버스도 모르겠다. 본인은 AR만 하겠다 했는데 지금 메타버스까지 준비하는 VR까지 하면서 헤드셋을 만들고 있다는 정보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FTX의 채권자 명단에 있다라는 건 FTX 안에 애플이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절대 블록체인 시장에 매력을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애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태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팔로우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할 거다 그러면서 부채 한도가 관건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항상 부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부채 한도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늘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잘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근데 확실히 이제 중요한 거는 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졌고 6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주요 대기업들이 감원에 나섰지만 일자리 감소가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선 2024년 대선까지는 계속 미국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고 내다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기 침체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올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물음표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처럼 돈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마침 중국도 풀리고 있으니까요. 얘네가 또 소비라는 걸 또 해주면 그럼 또 이제 시장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 또 새로운 버블을 키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냥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비관적인 부분만 볼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섞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값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이슈 그리고 위기의식 이런 것 때문에 6주 연속을 상승해서 역대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경신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확대하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수입국이 중국인데 얘네가 이제 제로 코로나 폐기 그러니까 코로나를 이제 안고 가겠다라는 거죠. 소비를 다시 하겠다 이제 다친 걸 풀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작용하고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은 요즘에 나스닥보다는 금하고 좋은 형태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이 어쨌든 잘 간다고 하는 건 비트 역시도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금과 관련된 차트를 보니까 이게 옛날에 금이 올라갈 때의 차트인데 비트코인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슷하니까 앞으로 금이 이렇게 갔으니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해외 어떤 분석하는 사람의 의견인데요. 저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넘지 못하더라도 미니 불장의 형태로 가더라도 굉장히 반등세가 빠르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언제처럼? 2019년처럼. 요때처럼. 그래서
이때와 같은 무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어쨌든 좀 여러가지 생각들 좀 섞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분이 머스크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띄우고 있고 테슬라 이어서 2위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을 되게 띄워주고 있어요, 머스크가. 그래서 보면 이번에 이제 수요는 미국보다는 어쨌든 아시아를 중심으로 인도, 중국, 뭐 우리나라 이렇게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시아가 세계에서의 수요를 많이 땡겨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국가들의 행보를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MVRB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녹색으로 갔다가 다시 뚫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녹색으로 갔다가 다시 뚫은 시점에 보통 어떤 무빙이 일어났었냐면, 이런 식으로 뚫었을 때 본격적으로 올라가주는 무빙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당장 되게 막 조정이 올 것 같고 과매수 구간에서 되게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생각보다 지난 그 온체인의 MVRV 지표를 보면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 오히려 이럴 때 횡보할 때가 기회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항상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댄님이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항상 많이 올려주시는데, 보시면은 거래소 유지 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데 레버리지 비율 가치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또 오르죠. 이게 그러니까 그 하락장에 있어서 계속돼서 우리가 이제 숏을 많이 친단 말이에요. 선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숏을 많이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숏이 어쨌든 많이 없어진다라는 뜻이고, 근데 롱을 치기도 무섭다는 거죠. 왜? 지표가 너무 높으니까, RSI 같은 것들이 너무 과매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선물보다는, 그리고 알트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현물을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시장이 되게 긍정적인 거고, 이게 어쨌든 가격과 볼륨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래소 유지 물량까지 줄어든다라고 하면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뭐 현물은 되게 좋은데 선물은 요즘 진짜 무빙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때 되게 변동성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상위 100개 이더리움 고래 지갑이 24시간 동안 매틱이랑 이더리움에 대해서 매집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폴리곤은 요즘 너무 안 오르긴 했어요. 어제 좀 움직임 보였죠. 그래서 그동안 알트들이 엄청 오르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매틱은 그 상황에서 어쨌든 자체적인 조정을 겪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쏠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쌌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어제 쏜 거에 대해서 좀 눌림은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횡보 이후에 올라간다면 그때 매틱이나 이런 애들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어제 방송할 때 여기 라인을 지켜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확 빠졌죠. 근데 또 갑자기 휙 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휩소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언제처럼, 이때처럼, 그죠? 그래서 이때나 이때처럼 휩소로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위를 다시 지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횡보가 된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횡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봉을 보게 되면은 지금 7일 이동평균선을 어쨌든 종가 마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당분간 여기를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이런 식으로 횡보한 다음에 막 또 올리고 하는 상황들이 이전에 미니불정 때도 그렇고 상승장 초입 때도 그렇고 많은 형태의 이런 부분을 나왔었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하락이나 뭐 또 조정을 바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올 때 된 것도 맞는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왔던 게 좀 제 기억 속에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하면 좀 더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럴 때 정말 숏을 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숏 치고 싶어 죽겠는데 옛날에 맞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선물 무빙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물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보면 선물방도 제가 보면은 숏이나 뭐 롱 이런 식으로 타점을 드리면서 이게 초록색깔 체크선이 타겟에 도달한 거거든요. 검은색이 진입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진입 근거라든지 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드리고, 승률과 손익비에 대한 매매 쪽으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선물에 뭐 안전한 게 어디 있겠냐마는 그나마 좀 안전하게 그리고 좀 어려운 타점에서 좀 조금 더 어쨌든 참고를 하고 싶다 그럼 관점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영상 설명란에 있는 그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 신청 문의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입을 하는지에 대한 안내 절차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니고 이제 나는 선물을 안 하는데 현물은 한다, 현물은 이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물도 역시 이런 게 있습니다. 현물은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이용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알트들이나 뭐 비트코인 등이나 아니면 시황 등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과 타점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무료 공개 브리핑방도 있거든요. 거기 전체적인 시황을 위주로 제가 접근을 하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시황만 봐도 어느 정도는 큰 틀에서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선물하시는 분들이 선물방을 하시는 거에 맞다고 보는 건데, 공개 브리핑방 역시 영상 설명란에 있는 공개 브리핑방 텔레그램 주소가 있기 때문에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따 저녁에 방송을 하던지 아니면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